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명 부동산 재산 평균 10억, 한일 매년 20억, 3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 인천 41개 시군구 지자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을 위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취지는 윤순철 방진현 사무총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난 3월달에 LH 건 이후에 그 정부가 3개월 동안 조사한 그 결과 보셨죠? 1,500명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가지고 20명 구속했더라고요. 20명 구속을 하고 500건 정도 검찰에 넘겼다고 하는데 조사 인원은 한 2,000명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이 몇십만 명인데 한 2,000명 조사해가지고 그 정도로 사실은 그런 문제, 그러니까 내부 정보, 공공을 위해서 이용돼야 정보가 사익을 추구하는데 활용되면서 사실은 공직사회에 가장 위기를 몰고 가는 상황에서 불구하고 정부가 3개월 동안 해서 내놓은 결과는 참 허술하게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정부가 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신뢰를 얻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저희들은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 수차례 했습니다. 단체장, 그다음에 의원들, 국회의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 문제로 땅과 집에 대한 소유, 비율이 엄청나게 높았고, 이런 부분의 취득 과정이나 여러 가지 이용 과정 실패나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보면은 제대로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아마 경기 인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부동산이 많다고 해서 비난받을 수만은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 비난할 수만은 없는 건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신고하고 이런 가격들이 되게 시세보다 훨씬 낮아서 세금을 많이 절대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공직에서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 부동산과 자산을 증식한다는 이런 떳떳하게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분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부 정책으로 항상 정부 정책은 뭐냐면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내겠다고 항상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 이 행정을 이끌거나 이 선출된 공직자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 증식이 부동산을 많이 하고 있다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공직자들이 이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지 말아라.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아니, 집을 고 땅 앞에 놓는 서민들이 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실수 외에 어떤 다처분 하시라. 이런 요구가 저희 정책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정책이 제대로 잡히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민들한테만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을 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물론 내년에 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고, 그때도 또 이제 다수의 이 부동산이 많은 후보자들이 또 나오겠고, 또 그분 중에 또 당선될 거고. 저희들은 아마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자산을 늘려는 후보들은 아예 출마하지 말아라. 이런 운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여기에 조사된 분들이 내년에 또 후보 출마할 수 있는 게 많겠지만 이분들은 문제 남았기 때문에 실수 외에 부동산을 모두 팔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자료 발표는 우리 정택수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택수입니다. 네, 지금부터 분석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인천 41개 시군구 기초자치 단체장 41명이 신고한 총 재산은 505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 재산은 405억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자체장 1인당 평균 재산은 12.3억이며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평균 3억보다 약
약 3배 이상 더 많은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자체장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부동산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약 80% 정도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자체장 41명 중에서도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2.7억으로 총 재산 23.7억의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과 올해 신고액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자체장이 올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작년보다 약 1억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재산이 줄어든 것이 그 부동산 재산을 매각했기 때문인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만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던 백분기 용인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택 14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다주택자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많이 일어나자 서울 한남동 소재 연립주택 13채를 증여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재산은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4억이나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재준 고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어머니가 부동산 재산을 16억 보유 중인 것으로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어머니의 재산 신고를 거부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16억이 줄어든 것으로 재산 신고가 되었는데 본인 재산 상승분이 8도 있었기 때문에 최종 줄어든 금액은 8.6억 정도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두 채 중에 한 채를 매도해서 부동산 재산이 4.7억 줄어들었고 작년 2주택자에서 올해 1주택자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부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총 재산보다도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대출 등을 통해 좀 적극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신 것은 아닌지 좀 의심이 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임차인을 제외하고 총 재산보다 부동산 재산이 많은 분이 한 11분 정도 되시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저희 경실련에서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한 것을 좀 기억을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 경기 인천 지역 다주택 지자체장은 조광한, 이재준, 윤하섭, 허인란, 이강호, 최용덕, 김정식, 이성호 등 8명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무주택자도 몇 분 계셨는데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총 9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 완전히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계신 분은 불과 6명 정도밖에 안 되시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건물 소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장들께서 소유하고 계신 그 건물 현황은 총 20채의 건물을 11분이 갖고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10페이지 표를 자세하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토지 현황 말씀드리면 총 21분의 지자체장께서 토지를 약 48,613평 정도를 소유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토지의 가치는 약 88억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토지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저희가 비난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농지를 소유하고 계셔서 혹시 이 농지의 취득 과정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져볼 만한 분들이 또 계셨었습니다. 농지 같은 경우에는 경작 유전의 법칙이라고 해서 스스로 경작하시는 분이 아니면 사실 보유해서는 안 되는 토지거든요. 당연히 투기의 대상으로도 삼아서는 안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8명의 지자체장이 약 2만 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고요. 어떤 분이 농지를 소유하고 계셨는가에 대해서는 명단은 자세한 12페이지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분들께서 현재 농지를 경작은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보유 과정에서 적합한 과정은 거치셨는지 이것들에 대한 좀 자세한 관계기관의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대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도 한 10분 정도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대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나 상가 등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야나 농지보다도 좀 더 땅의 가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지를 활용해서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신지, 사업자 등록은 하고 계신지,
소득 신고는 하고 계신지 여부 등을 이 재산 등록 자료만으로는 자세하게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계기관의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자세한 좀 조사를 좀 관계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좀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그 다음 14페이지에 아파트 재산과 신고액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재산을 중점적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 현황에 대해서 많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저희가 부동산 가격 변동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파트는 같은 비슷한 그 사이즈의 건물들이 여러 채가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채만 팔려도 주변에 있는 모든 아파트의 시세가 대략적으로 가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시세가 가장 파악이, 모든 부동산을 통틀어서 아파트의 시세가 가장 파악이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 가격 변동을 말씀드리는 거라는 거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본인과 가족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장은 총 25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109억, 1인당 평균 4.4억이었는데요.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보다 92억이 더 비싼 201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평균 아파트 시세가 신고액의 약 2배에 달한 것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아파트 시세가 축소 신고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파트로만 봐도, 아파트를 중심으로만 봐도 이 지자체 그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신고액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재산 시세 대비 신고액 비중이 가장 낮은 비중 하위 5명은 옆뒤 표 6을 통해서 14페이지의 표 6을 통해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경기 인천 지자체 보유 아파트 정권 내 시세 상승액은 약 53%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 시세 상승액이 왜 중요하냐면 문재인 정부 동안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아파트 값이 올랐다라는 이 사실 자체를 명확하게 인정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이 주 거주지가 아닌 경기 인천 지자체장의 이 아파트 시세 상승액만 봐도 무려 53%나 오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은 당연히 더 많이 오른 것을 좀 간접적으로 짐작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서울 아파트 상승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또 기자회견 등이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재산 고지 거부 현황입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하고 재산 고지 거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산이 축소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벌어집니다. 이걸 거꾸로 또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면 지자체장이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을 하고도 가족을 통해서 은닉을 하고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 재산 현황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인천 경우에는 총 17명의 지자체장이 가족 30명에 대한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자료 분석에 대한 경기협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영수장, 허정호 국장님. 네,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집값 안정화나 주거권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그런 도시, 주택, 부동산에 대한 철학이 매우 중요한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집값은 중앙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과 건설사업, 공공재 등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집값을 잡히려면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부자, 공직자들이 자신의 이윤을 포기하고 집값을 잡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지역민들을 위해 나선 지자체장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번 분석 결과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장들은 국민 평균보다 3배가 넘는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아파트 재산은 53%로 올랐습니다.
지자체장 11명은 총 재산보다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여 일부 명의 투기를 의식케 하였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다주택 보유자 8명, 비주거용 건물 보유자 11명, 토지 보유자 21명입니다. 반면에 부동산 재산이 없는 사람은 6명에 불과합니다. 농사를 지을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농지 보유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18명이 2만 평이 넘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0명은 대지 800평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활용해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지 소득 신고를 하고 있는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현행 제도하에서 재산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여지가 많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부동산 재산은 시세의 54%밖에 안 되는 공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하여 합법적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17명은 가족 30명에 대한 재산 고지를 거부했는데 가족 명의로 재산을 운영하였더라도 국민들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고위공직자의 그 재산 공개의 그 목적의 취지에 맞으려면 고주 보호에 대한 요건이 좀 더 까다로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공개된 재산 내용만 봐도 공직자들의 재산이 정당한 과정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많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집값 안정화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불과 1년 뒤면 각 지자체장을 새로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개최됩니다. 각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부동산 재산 검증을 강화하여 집값 잡기에 전념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공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축소된 공시 가격이 아닌 현 시세대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부 주소 및 부동산 취득 과정이 설문 자료 등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개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일수록 무분별한 이윤축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주거권, 알 권리를 위해서 고위공직자 재산에 대한 감시와 검증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41개 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취지와 자료 조사와 그리고 저희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책위원회에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럼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저희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